다른 인플루언서들이 얘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의문점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러면 너는 이제 비트가 크게 조정받는 지점이 167K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조정을 받게 되면 167K를 못 간 거 아니냐, 그럼 기존의 뭐 루트 5라든지 이런 관점이 다 깨진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데 지금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비트코인이 어쨌든 22년도부터 여기까지 올랐는데 얘만 지금 멀쩡하게 올랐거든요. 그쵸? 얘만 멀쩡하게 올랐어. 그럼 실제로는 24K, 69K, 42K도 마찬가지였고 108K 뭐 이런 구간에서 냉정하게 말하면 엄청나게 작살났습니다. 막 반토막 나고 막 이런 경우도 허다했어. 그래서 이제는 뭘 보셔야 되냐면 그거야. 사실 저도 이제 1번의 경우의 수 요렇게 내려가는 거는 희박하다고 보거든요. 희박하다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비트에 따라서 무조건 알트가 오르고 비트가 하락한다고 무조건 다 터지고 막 이런 건 아니라는 거지. 비트가 크게 조정받아야 알트들이 크게 깨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비트는 그냥 살짝 조정하고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는데도 알트들은 태초의 마을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티가 났잖아. 24K, 42K, 69K, 108K 이런 데 티가 났잖아. 그쵸? 그러면 이제 투자자라면 바뀐 시장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예요. 비트코인이 이제 희망이 없다, 디지털 쓰레기다, 이거는 이제 엄청나게 조정을 받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계도 바뀐 시장에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뭐가 보였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테더 도미넌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테더 도미넌스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뭐 보통 다른 사람들은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비트하고 정반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현금 흐름이다, 현금 흐름을 나타내주는 현금 흐름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석을 하기에는 맞지 않다. 예를 들면 뭐 비트코인에서 임펄스 파동이 있고 ABC 파동이 있고 또 뭐 플랫 조정이 있고 지그재그 조정이 있고 플래그 패턴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그거를 일반적인 테더 도미넌스에 도입을 하면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기억나실 것 같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상단으로 쐐기 형태 또는 채널을 만드는 형태, 두 번째는 잔잔거리는 형태를 파악하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봉은 4시간이 가장 알맞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저도 이제 1시간 봉으로 판단을 하기도 하는데 제 경험으로는 이 코인 시장에서는 4시간 봉이 가장 시장의 흐름을 알맞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패턴에 대해서 왜 주의 깊게 보라고 말씀드렸냐면 상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듯한 패턴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뚝 떨어지면서 상승장이 연출이 된다고 했죠. 상승장. 머지않아 상승장이 온다. 그래서 보통 이제 상단으로 이제 올라가는 채널이나 쐐기 형태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뭐 매집을 하시든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시든 천천히 모아가시면 크게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조심해야 되는 패턴은 뭐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잔잔거리는 형태에 대해서 조심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왜 그렇죠? 보통 이제 고래들이 돈을 안 쓰기 시작하면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던져버려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뭐예요? 큰 폭락이에요. 큰 폭락. 그래서 큰 폭락을 예고하는 그런 현금 흐름의 형태가 이렇게 잔잔해지는 패턴이다.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그런 차트에서 반대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이 뜨면 도망가야 됩니다. 진짜 위험합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잔잔한 패턴만 조심을 해도 큰 폭락을 맞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다시 상방에 대한 채널을 그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다시 이 친구가 이렇게 되기를 기다렸다가 이 위쯤 오면은 다시 매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도망가야 되고 이런 형태 같으면은 매수하기 시작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기본적인 게 이해되셨죠? 어려울 건 없죠. 두 가지니까.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테더 도미넌스를 보면 이게 봐봐요. 진짜 소름 끼치는 건데 보지 말아야 될 거를 봐버렸어. 기존에 이제 작은 봉으로는 여기서 이제 쐐기 형태가 보이니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했는데 그리고 나니까 떨어졌죠? 떨어지고 잔잔거리려는 모습을 보이려다 갑자기 승천했어. 자, 그러면 이거는 떨어지게 됩니다.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짧게 보니까 그렇지 크게 볼게요. 그럼 어때요? 이미 여기서 잔잔거렸던 거예요. 나오기 전에. 그럼 우리가 매수해야 됐던 시점은 어디예요? 여기죠. 상방 채널을 그렸던.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여기서 매수를 했어야 됐고 여기서는 도망가야 됐던 지점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보이죠 이게. 자 일단은 계속 들어보세요. 이거를 제가 이제 해제하려고 보여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 해제하려고 보여드리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감정을 빼고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 조정 기간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 그러면 지금 보면 차트를 보면 현재 규모하고 비슷했던 구간이 있죠. 그게 어디야? 여기죠. 여기잖아. 여기서 똑같은 패턴이 떴잖아. 이게 언제예요? 24년도 11월 24년도 11월부터 24년도 한 1월 25년도 1월이구나. 24년도 11월부터 25년도 1월 이쯤이잖아. 이때 잔잔거렸고 여기서 상방에 대한 채널을 그렸다는 거는 어쨌든 시장이 하락했다는 거죠. 이게 여기가 조정 국면이었단 말이야. 그게 언제예요? 25년도 1월부터 끝났던 지점이 25년도 4월이야. 25년도 4월. 자, 이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잔잔거렸던 규모도 비슷해, 지금이랑.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런 조정에 대한 규모가 4개월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지금 여기서도 기존에 했던 패턴이 등장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비슷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현금 흐름에 관련된 거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생각을 하고 차트를 보자고. 이거를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 차트를 다시 봅시다. 일단은 24년도 11월하고 25년도 1월을 보죠. 일봉 차트예요. 24년도 11월이 어디야? 이 부근이었죠? 24년도 11월. 그러면 25년도 1월은 어디야? 여기에 여기. 여기가 뭐다? 잔잔거린 구간.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를 하면 여기가 A 구간이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할게요. 여기 A, 여기 B. 그렇게 봤을 때 여기가 뭐다? A 구간. 그럼 B 구간은 어디야? 여기가 B 구간입니다. B. 25년도 1월부터 25년도 4월. 정확하죠? 테더 도미넌스에서 상방으로 올라갔던 B 구간. 여기가 이 네모박스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지금도 이 네모박스 구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봐봐. 여기서부터 소름 끼칠 거야. 얘가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에서 뭐가 있었어요? 경우의 수 2번이 뭐였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경우의 수 2번. 우리가 기존에는 이렇게 바라보고 쐐기를 이탈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꼬리에 간 다음에 더 넘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잔잔거리면 경우의 수 2번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봐봐. 요렇게 바로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 막 긁으면서 막 내려가고 요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도 쐐기가 확장됐다 봐도 이상하지가 않아. 이해되세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아까 테더 도미넌스를 봤을 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요런 패턴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쵸? 기존에 봤을 때 그래. 요거를 여기다 갖다 대면 이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런 형태. 이해돼요? 요런 형태. 뭐 아니면은 조금 가격 조정을 좀 더 짧게 하는 거지. 이때보다는 조금 덜 하는 거지. 덜. 이런 식으로. 그래도 쐐기 패턴이 확장된 게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다시. 이런 식으로. 마무리 쐐기가 끝난 게 아닌 거죠. 근데 테더 도미넌스를 봤을 때 이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렇잖아. 다시 테더 도미넌스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A라는 구간에 대한 규모하고 복사해서 이렇게 하면 지금 급락이 나오기 전에 구간하고 비슷해. 규모가 비슷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진행됐던 대로 또 한번 조정이 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가 4개월이 걸렸다는 거야. 4개월의 조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빠르게 전환이 되지 않는다고. 이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일봉이에요. 일봉이야. 이게 아무리 여기 갔다가 다시 오른다고 해도 상승 추세는 끝난 게 아니야. 이러면은 막말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가면 루트 관점이 깨진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올라가는 파동이니까 167K까지. 그런 다음에 여기 가면 이제 큰 조정이 나오겠죠. 이러면 맞는 거야, 그것도. 그 관점이.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시장이 달라졌잖아요. 비트코인은 조금 조정받아도 알트코인은 개작살이 난다고 진짜. 그거를 우리가 지난 24K, 42K, 69K, 108K 느꼈잖아요. 비트는 오르기만 했어.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 어차피 그러면은 비트가 올라가면 다 끝나. 다 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비트는 지난 15K부터 지금까지 오르기만 했어요. 저점을 갱신하지 않았어. 근데 그 중간중간에 알트들은 태초마을을 몇 번이나 갔는지 몰라. 안 그래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 달라졌다는 걸 인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야. 루트 5에 대한 관점은 결국에는 비트에 대한 관점이에요. 시장에 대한 관점이 아니야. 비트에 대한 관점이야. 그래서 그거는 얘는 요렇게 가도 그냥 167K까지 그냥 순항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요것 때문에 작살날 수가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게 그거야. 그러면 지금도 기존에 4개월 정도를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4개월 정도 조정을 받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야. 왜죠? 특성이 있잖아. 이 마무리 쐐기 패턴, 엔딩 패턴의 특성이 뭐냐면 점차 갈수록 길이가 짧아집니다. 그거는 이제 상승파에 대한 길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조정 파동에 대한 길이도 짧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여기서 4개월이 걸렸다면 여기서는 뭐 2개월, 빠르면 한 달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기간이 짧아지겠지.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뭐다? 이 한두 달 안에 여러분들이 그런 쓸데없는 희망회로를 굴리다가 알트코인이 작살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면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습니다.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지금 막 급하게 그러지 말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안 나왔다면은 모를까 이게 나왔어요. 좋으나 싫으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올리기에는 어렵다고 봐야 된다. 확률적으로 너무 낮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를 봤을 때 못해도 최소한 이 꼬리를 보러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모로 이런 상황이나 저런 상황이나 뭐 다 봐도 지금 올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급할 필요가 없어요.